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다. 2심 결과는 유력 대권주자인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를 좌우할 가늠자로도 평가된다.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과를 앞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전국의 흐름은 물론 민주당의 공고한 이재명 체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다. 서울고등법원 형사부는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. 이 대표는 20대 대선 당시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 참여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개인적으로 몰랐다고 발언했는데,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오래전부터 알았다고 보고 허위사실로 판단했다.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발언한 것도 기소 사유에 포함됐다. 지난해 11월 15일 1심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, 약 4개월 만인 이날 2심 판단을 받는다. 선거법 사건의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도 제한된다. 이날 판결은 사법적 판단을 넘어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정치권 전체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. 결과에 따라 이 대표는 대권 가도의 속도를 낼 수도, 반대로 암초를 만날 수도 있다. 향후 여론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따라 당 지도체제나 대권 구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.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가 선고될 경우 이 대표의 대권 경쟁력은 더욱 강화된다. 검찰 수사는 명분을 잃게 되고 야당 대표를 무리하게 탄압했다는 민주당의 프레임이 공고화될 것으로 보인다.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사태와 맞물려 민주당 내에선 검찰 해체론과 같은 강경 메시지에 힘이 실릴 수 있다. 이 대표 역시 정치적 정당성을 회복하게 되고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를 한층 굳히게 된다. 플랜 B를 기대하던 당내 비명계 역시 후보 교체론을 더는 꺼내기 어려워진다. 당도 본격적인 대선 체제로 전환하는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셈이다.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당과 이 대표의 족쇄는 상당 부분 풀릴 수 있다. 유죄라는 점에서 정치적 부담을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당 안팎의 거센 사법 리스크 공세는 잠재울 수 있다. 여당의 타격 역시 제한돼 대선까지 이 대표는 정치적 동력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. 1심과 마찬가지로 당선 무효형이 유지되는 건 이 대표로서도 가장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다. 만일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거듭 늦추고 여권에서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요구할 경우 셈법은 더욱 복잡해진다.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서두른다면 대선 출마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.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대법원의 선고 시점이 맞물리는 상황이 현실화한다면 이 대표는 당 안팎의 공세를 동시에 버텨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. 외부적으로는 여권의 사퇴 압박과 정치적 책임론의 공세를 방어해야 하고, 내부적으로는 급속히 확산할 후보 교체론을 차단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떠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. 민주당의 궁극적 목표가 정권 교체에 있는 만큼 지도부의 전략적 결단도 불가피해질 수 있다. 하지만 이 모든 경우의 수의 중심에는 여론이라는 변수가 존재한다. 당선 무효형이 나오더라도 여론이 대선 출마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유지된다면 정치적 정면 돌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. 반면 반대 여론이 높아질 경우 일강체제는 흔들릴 수 있다. 결국 여론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정치적 운명이 달린 것으로 볼 수 있다.